이 강좌는 터커의 고 언어 프로그래밍 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의 구매 링크는 하단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터커의 고 언어 프로그래밍 변수 두 번째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수는 네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시간에 var, a, int는 10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면 이 a가 바로 이름이 되는 거죠. 프로그래머는 이 이름을 통해서 변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 입장에서는 사람인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 그 다음에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수는 메모리 공간을 가지고 있고 그 메모리 공간은 무엇을 위한 공간이냐? 값을 저장하기 위한 공간이죠. 데이터. 그래서 이때 여기 A라는 변수의 값은 10이죠. 그래서 A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공간에 10이라는 값이 적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주소. 주소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공간을 나타낸다. 어떤 지역을 나타낸다. 그러면 우리는 주소라는 걸 쓰죠. 대한민국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이렇게 주소를 사용하게 돼요.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모리 상에 어떤 위치를 나타내려면은 거기에 대한 주소가 필요해요. 주소. 주소는 컴퓨터 같은 경우는 숫자밖에 모르니까 0하고 1밖에 모르니까 주소를 어떻게 정하냐면 맨 앞에부터 그냥 0부터 시작해서 1, 2, 3, 4 이렇게 번호를 쭉 매기는 거예요. 1바이트씩 번호를 쭉 매깁니다. 그래서 내가 위치한 곳에 그 변수가 가리키는 곳에 주소가 어딘지. 그래서 이 주소는 숫자 값이에요. 숫자 값. 되게 큰 숫자 값이에요. 메모리가 크잖아요. 8GB, 16GB 이러니까 메모리가 크기 때문에 이 숫자 값은 굉장히 큰 숫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변수는 주소를 가지고 있다. 컴퓨터 입장에서 볼게요. 컴퓨터 입장에서. 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컴퓨터는 0하고 1밖에 모릅니다. 컴퓨터가 이 변수 이름이 중요할까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 변수 이름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변수 이름 자체는. 왜냐하면 컴퓨터는 이름이라는 걸 모르니까. 0하고 1밖에 모르죠. 그러면 컴퓨터는 변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주소예요. 주소. 메모리 주소. 그래서 이게 가령 예를 들면 A는 20 이렇게 했죠. A가 가리키고 있는 메모리 공간의 값을 20으로 바꿔라 라는 명령인데 이걸 기계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은 우선 어셈블리어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A, F, H 이런 식으로 20. 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바뀌는 요거는 뭐냐면은 16진수 숫자입니다. 숫자인데 숫자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진수로 나타내면 굉장히 길어져요. 그래서 보통 메모리 주소는 16진수로 나타내거든요. 16진수 숫자에다가 이게 어셈블리 형태인데 20을 요 주소에다 넣어라 하는 거죠. 요거가 변수예요. 여기에 A라는 의미는 없습니다. 이름은 필요가 없어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다 숫자로만 사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은 프로그래머용이고 프로그래머를 위한 거죠. 사람은 숫자로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타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래머는 이름이 중요하고 컴퓨터한테는 주소가 중요하다. 그래서 프로그래머한테는 주소가 필요 없죠. 사실 이 숫자 정확하게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알아서 컴파일러가 해주니까.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름이 필요 없어요. 그죠? 이거 이름이 의미가 있겠어요. 컴퓨터한테. 자, 이렇게 됐다 보시고 마지막으로 타입이 있습니다. 타입은 저번 시간에 얘기 들었듯이 이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가 뭐냐? 데이터의 형태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타입으로는 정수냐, 그다음에 실수냐, 그다음에 문자리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어떤 타입, 어떤 형태의 데이터냐라는 걸 나타내는 게 타입인데 타입이 중요한 게 두 번째, 타입은 뭘 또 가지고 있냐면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요. 사이즈. 우리가 타입을 알면 사이즈를 알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공간, 스페이스라고 그러죠. 공간을 나타낸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공간이라는 거는 또 범위를 나타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땅이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from이 있고 to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내 공간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공간이다. 이렇게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시작 지점, from은 주소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변수가 시작해 라고 주소를 알려준단 말이죠. 그러면 끝은 어떻게 알 수 있냐? 시작 지점에다가 사이즈를 더하면 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의 사이즈를 더하면 변수의 끝이 되는 거예요. 그 공간의 끝. 그 사이즈는 어떻게 하냐? 타입이 알고 있습니다. 타입. 타입이 결정되면 사이즈가 나와요. 그래서 타입의 사이즈는 고정이다 라고 보면 돼요. 고정돼 있어요. 픽스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타입이 있어요. 그러면 그의 사이즈는 항상 고정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가 int 32라고 하는 타입이 있거든요. 이건 정수형, 앞에서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인티저의 약자고요. 정수란 뜻입니다. 정수형 타입인데 정수형 데이터인데 32는 뭐냐면 32비트짜리 정수형 데이터다. 그럼 32비트는 뭐냐면 4바이트예요. 그래서 얘는 정수 형태의 데이터를 나타내고 사이즈는 4바이트짜리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작 주소를 알고 있고 타입을 알고 있으면 공간이 나옵니다. 시작 주소에 사이즈가 나오니까 공간이 나오죠. 자, 이렇게 변수 속성 4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타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런 타입이 있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앞으로 계속 어차피 변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고 타입도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계속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타입이 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먼저 숫자를 나타내는 타입들을 보죠. 숫자는 2가지 타입이 있죠. 정수가 있고 실수가 있습니다. 실수는 소수점이 있는 숫자고 정수는 소수점이 없는 숫자예요. 그 다음에 먼저 요거 보죠. uint라고 있어요. uint. 요건 뭐냐면은 앞에 u는 unsigned int라는 뜻입니다. int는 인티저의 약자라고 했죠. unsigned는 뭐냐면 부호가 없는 정수다. 그러니까 부호가 없다는 건 뭐냐면 부호라는 거는 플러스 마이너스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다는 건 그냥 다 양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플러스인 정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unsigned int. 뒤에 숫자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8은 8비트. 그래서 이거는 1바이트짜리 uint 8 그러면 1바이트짜리 부호 없는 정수다. uint 16 그러면 16은 2바이트거든요. 2바이트짜리 부호 없는 정수다. 32 4바이트, 64 8바이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t는 앞에 얘기했지만 인티저의 약자죠. 얘는 부호가 있어요. 부호 있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표현할 수 있어요. 부호 있는 정수 8비트,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 이렇게 타입이 있습니다. int 64, 그러니까 바 a int 64 10 그러면은 정수인데 부호가 있고 8바이트짜리 정수고 값은 10이고 이름은 a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변수가. 플롯이 있습니다. 플롯은 실수예요. 실수. 그래서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나타낼 때 플롯을 씁니다. 플롯 32가 있고 플롯 64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4바이트 실수 타입이 있고 8바이트 실수 타입이 있습니다. 플롯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하게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실수니까 1.1415 뭐 153.02 뭐 이런 숫자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소수점 있는 숫자들. 바이트는 uint 8과 같아요. 별칭 타입이라고 해서 aliasing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타입인데 다른 이름을 부여한 거예요. 별칭, 우리말로 하면 별칭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달리 불렸다. 그러니까 바이트하고 uint 8은 같은데 이거를 그냥 바이트라고 해요.
왜냐하면 uint8이 1바이트짜리 부호 없는 정수거든요. 부호 없는 정수. 이게 바이트라는 건 데이터, 1바이트 데이터를 나타낸다는 의미예요. 그냥 뭐가 됐든 간에 1바이트짜리 숫자다, 뭐 이런 의미인데, 부호 없는 1바이트가, 부호라는 게 맨 앞에 비트를, 이건 뒤에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앞에 비트를 부호로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에다가 의미를 부여한 건데, 부호가 없다는 건 뭐 의미 부여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냥 1바이트짜리 숫자 데이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바이트하고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복잡하니까 그냥 바이트는 uint8의 aliasing 별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눈이라는 거는 문자 한 개를 나타내는 타입입니다. 문자 한 개. 문자가 모여서 문자열이 되죠. 그러니까 눈이 모이면 스트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눈이라는 거는 문자 한 개예요. 문자 한 개인데 얘의 엔코딩 문자 코드는 얘기 들었듯이 UTF-8입니다. UTF-8. UTF-8은 문자 한 개가 1에서 3바이트예요. 길이가 가변 길이에요. 1바이트짜리도 있고 3바이트짜리도 있고 2바이트짜리도 있고 이런 식이에요. 문자에 따라서. 근데 1에서 3바이트짜리 문자를 나타내는 데이터가 되려면 적어도 길이가 3바이트 이상이 돼야 되겠죠. 이게 몇 바이트짜리가 오지 문자에 따라 다르니까. 근데 여러 문자가 막 바뀌잖아요. 변수 값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러면 3바이트, 적어도 3바이트 이상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존에 이제 그 컴퓨터가 2의 배수 단위로 올라가거든요. 보시면 1, 2, 4, 8 이렇게 가거든요. 1바이트, 2바이트, 4바이트, 8바이트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2의 배수로 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컴퓨터 이진수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2의 배수로 갈 때 효율적이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바이트는 2의 배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눈은 어떻게 하냐면은 int 32랑 32의 aliasing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별칭 타입이에요. 그래서 눈이랑 int 32는 똑같다. int 32는 정수형 타입이고 4바이트짜리 정수다. 그러니까 4바이트를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1에서 3바이트가 문자니까 4바이트짜리 쓰면 충분히 담을 수 있죠, 값을. 자, 그리고 int라는 게 있어요. 뒤에 숫자가 없죠. 얘는 뭐냐면은 사이즈가 플랫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int 타입은 만약에 32비트 컴퓨터다. 그러면 32비트 컴퓨터다. 그러면 int는 int 32와 같아요. 근데 64비트 컴퓨터다. 그러면 int는 int 64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64비트 컴퓨터에서는 int 64로 동작하고 32비트 컴퓨터에서는 int 32로 동작해요. 근데 요즘의 현대 컴퓨터, 현대 여러분의 퍼스널 개인 컴퓨터는 대부분 64비트거든요. 그러니까 int 64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uint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uint는 정수 없는 부호 없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32비트에서는 uint 32, 64에서는 uint 64입니다. 대부분 64비트 컴퓨터니까 uint 64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숫자 타입이고요. 자, 이제 그 외의 타입을 보죠. 그 외의 타입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많죠. 근데 이 책 전반에 걸쳐서 결국 설명하는 건 이 타입들이에요. 제가 이 책의 전반에 걸쳐서 결국에 설명하는 거는 간단하게 보면 타입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책에 계속 나올 겁니다. 이 타입에 대한 얘기는. 그래서 이런 게 있다고만 그냥 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첫 번째 불이 있습니다. 불이라는 거는 원래 사람 이름인데 불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이진대수 어쨌든 and or not 이런 거를 이제 얘기하신 분이에요. x or not 이런 거를 얘기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불은 뭐냐면은 이제 두 가지 값 중에 하나를 갈 수 있습니다. true 또는 false를 값으로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또는 거짓을 가지고 값으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true 아니면 false만 가질 수 있어요, 값을. 그래서 불은 true or false, 참 또는 거짓을 나타내는 변수다. 값으로 갖는 변수다. 타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스트링은 문자열이죠. 문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배열. 네, 배열은 이렇게 쓰는 거고요. 배열은 같은 타입의 요소를 여러 개 갖는 타입을 말합니다. 배열에 대해서도 나중에 설명드릴 거고, 슬라이스.
배열은 앞에 이제 사이즈가 들어가는데 슬라이스는 안에 사이즈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배열하고 똑같은데 사이즈가 정해져 있지 않은 배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슬라이스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여기 전부 다 나중에 다 설명할 거라서 그냥 이름만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조체, 포인터, 함수 타입, 맵, 인터페이스, 채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책의 전반에 다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에 별칭 타입이 있어요. 별칭 아까 앞서도 말했죠. 뭐 룬이 별칭 타입인데 int 32하고 같다. 바이트가 별칭 타입인데 uint 8과 같다. 이렇게 했었죠. 별칭 타입은 어떤 타입에 다른 이름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타입 이렇게 쓰면 나는 새로운 타입을 만들겠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my 뭐 예를 들면 int 그 다음에 이 타입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름은 아무거나 적으셔도 되는데 my int라고 해놓고 뒤에 int 이렇게 적으시면 요 타입 int죠. int 타입을 다른 이름을 주겠다. my int라고.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은 int도 쓰셔도 되고 my int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타입을 내가 하나 만들었는데 이 타입은 int의 별칭 타입이야. 그러니까 int랑 같은 거야. 라고 정하는 겁니다. 별칭 타입은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책에 나중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다 라고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변수 선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 방법,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a int 10 우리가 봤던 거죠. 바는 이제 변수 선언을 나타내는 키워드고 a라는 변수를 선언할 거야. 타입은 int야. 정수 타입이야. 부호가 있어. 그리고 int니까 64비트 컴퓨터면은 8바이트죠. 그러니까 8바이트짜리 부호 있는 정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64비트 컴퓨터에서는 값은 10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초기 값을 안 적는 경우, 그러니까 초기 값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 a int만 적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변수의 초기 값은 디폴트 값이 됩니다. 기본 값이 돼요. 그래서 정수의 기본 값은 0이에요. 그래서 0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초기 값을 생략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타입도 생략할 수 있어요. 타입을 생략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초기 값을 반드시 적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기 값을 생략하고 타입을 생략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무슨 타입인지 모르기 때문에 데이터를 적어 주셔야 얘가 무슨 타입인지를 알아먹거든요. 이렇게 적으면 a라는 변수가 있고 얘 타입은 뒤에 값의 타입과 같아져요. 그래서 숫자 값은 기본 타입이 int거든요. 그래서 a는 int가 타입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시면 b의 타입은 스트링이 되는 거예요. 이 데이터의 타입이 문자이기 때문에 또 뭐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이건 true라고 했죠. true, false는 불 타입이기 때문에 불 타입이 됩니다. 자, 그래서 타입을 생략하면 반드시 초기 값을 적어 주셔야 되고 그때 타입은 요 데이터의 타입과 같아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매번 bar을 이제 쓰는 게 귀찮다. bar와 타입을 쓰는 게 귀찮다. 그럼 둘 다 생략할 수 있어요. 둘 다 생략할 때는 초기 값을 적어 주셔야 되는데 요거를 써주셔야 돼요. 콜론는 요건 뭐냐면 선언 대인문이거든요. 선언 대인문. 선언을 하면서 변수를 선언하면서 대입을 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뭔 의미냐? 얘가 그냥 바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 a 10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냥 a 콜론는 10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요걸로 대체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선언 대인문이다. 콜론드는 선언 대인문이다. 그래서 가장 짧게 쓰는 건 이런 방법이 있다. 변수 선언하는 게 귀찮으니까 그냥 요 형태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요거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는 형태는 이거다 보시면 돼요.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제는 책의 4.3 예제를 만들 건데요. 먼저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죠. 자, 폴더 만들기 EX 4.3. 자, 이거 매번 반복하는 거 지겨울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매번 반복하고
코드를 매번 쓰는 이유는 익숙해지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해주셔야 돼요. 자꾸 이렇게 반복하면 손에 익습니다. 저는 코드는 눈이나 머리로 익히는 게 아니라, 학문이 아니라 손으로 익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계속 따라 해보셔야 돼요. 손에 익어야 코드가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손에 익히는 연습을 한다고 보시고 귀찮더라도 매번 저와 같이 따라서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EX 4.3.5를 만들고요. 자, 이제 코드를 이제 적어줘야 되죠. 맨 처음에 패키지 메인, 이게 패키지 메인은 이제 프로그램 시작점을 포함하는 패키지라고 그랬죠. import 가져와라, fmp를 가져오겠다. 펑션 메인 프로그램 시작점이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a라는 변수를 선언할 건데 int 타입이야. 이거는 64비트 컴퓨터니까 8바이트짜리 정수 타입입니다. 초기 값은 3이야. b라는 변수를 사용할 건데 얘도 int 타입인데 초기 값은 없어. 초기 값은 없으면 기본값 0이 된다 그랬죠. c라는 값을 쓸 건데 얘는 4. 근데 4가 이제 타입을 생략했잖아요. 근데 4가 정수기 때문에 여기에 int가 기본 타입이 됩니다. 그래서 C의 타입은 int예요. 그래서 D는 5야. 5인데 바를 생략했죠. 여기 선언대문을 사용했고요. 초기값이 5기 때문에 정수죠. 그래서 D도 역시 int입니다. 그리고 fmt print ln 하고 a, b, c, d 해보죠. 자, 이렇게 하고 저장을 누르시고 저장했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터미널 가셔가지고 cd ex 4.3 우리가 만든 곳 보시면 코드가 여기 있죠. 그래서 먼저 go mode init go project ex 4.3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go build. 자, 빌드가 끝났죠. 그 다음에 ex 4.3을 실행시켜 보면 3045가 나오죠. 그래서 A가 3이고 B가 0이고 기본값 0이고 C가 4고 D가 5죠. 그래서 3045. 프린트 ln은 여기 안에 들어오는 값을 다 출력해요. 그리고 컴마로 구분되는 값들은 한 칸씩 띄웁니다. 그래서 3 한 칸 띄우고 0, 4, 5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 조금 추가해 보죠. 그래서 뭐 하나 더 넣어 보죠. 바 2는 뭐 hello 이렇게 적었다고 보죠. 그러면 2의 타입은 뭘까요? 스트링 타입이죠. f 선언대문 썼죠. 3.14. f의 타입은 뭐죠? 플롯입니다. 플롯은 플롯 32와 플롯 64가 두 가지가 있는데 플롯 64를 기본 타입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실수값이 나오면 f는 플롯 64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하고 f로 출력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코드를 수정해서 저장한 다음에 이제 코드가 바뀌면 항상 다시 빌드를 해주셔야 돼요. go build 다시 빌드해서 ex 4.3을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은 3045 hello 3.14가 나온 거 아시죠? 그래서 2는 스트링 타입이고 f는 플롯 64 타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타입별 기본값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이제 기본값 초기값을 생략하면 타입별로 기본값이 초기값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바 a int 라고만 적으면 초기값이 없으니까 a의 기본값이 초기값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a의 값은 0이다 이랬죠. 그러니까 모든 정수 타입은 다 기본값이 0입니다. 모든 실수 타입은 기본값이 0.0이에요. 플러스 32, 플러스 64 실수 타입이죠. 컴플렉스 얘는 복소수입니다. 복소수. 그래서 플롯을 두 개 갖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허수, 진수 이렇게 해가지고 복소수. 컴플렉스 128은 플롯 64를 두 개 가지고 있는 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값은 0.0이다. 불리언의 기본값은 false입니다. 불리언의 기본값은 false.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불리언의 기본값은 false. 그래서 바, 뭐, 비, 불 이렇게만 적고
기본값을 안 적으면 얘는 false가 됩니다. false가 값이에요. 문자열은 이제 빈 문자열이 기본값이고요. 나머지는 다 nil이라는 건데, nil이라는 거는 정의되지 않는 메모리 주소를 나타내는 고의 키워드입니다. 정의되지 않은 메모리 주소를 나타내는 고의 키워드.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포인터 시간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여기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타입 변환. 타입을 변환해야 될 일이 생겨요. 왜 생기냐? 고는 강타입 언어입니다. 타입 검사를 강하게 해요. 그러면서도 고는 최강 타입 언어라고 그랬죠? 최강 타입 언어. 강타입 중에서도 최강이에요. 그래서 고에서는 연산의 각 항목 타입은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바, A, int는 10, 바, B, int는 20, A 플러스 B. 요건 돼요. 왜냐? A와 B가, 요게 연산이죠? 더하기라는 연산. 그 더하기의 연산에 필요한 값을 A와 B가 있는데 요게 타입이 같아요. 그런데 얘가 int가 아니고 float이었다. float 64였다. 20.04였다. 요게 안 됩니다. 안 돼요. 고에서는. 더하기가 안 돼요. 왜냐? A는 int 타입이고 B는 float 64 타입이라는 거예요. 더하기가 안 돼요. 또 다른 예로 볼게요. 바 A는 int 10이고 바 B는 int 16이고 얘는 20이에요. 그래서 A는 64비트 컴퓨터니까 8바이트짜리 정수고 B는 16이니까 2바이트짜리 정수입니다. 그랬을 때 A와 B를 더하면 둘 다 정수형 타입이지만 얘가 8바이트, 얘는 2바이트, 사이즈가 다르죠? 서로 다른 타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연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정수임에도 불구하고 연산이 안 돼요. 어떤 언어들은 이게 되는 언어도 있어요. 같은 강타입 언어지만 되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고는 최강 타입 언어니까 타입이 다르면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연산을 안 할 거냐?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타입을 변환해야 됩니다. 네, 예제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폴더를 만들어서 ex4.4라고 만들게요. 그 다음에 파일 만들어서 ex4.4.0. 자, 패키지. 누간 거도 나와야 돼요, 이제. 메인. 하시고, import, fmt. 그리고 펑션 메인. 하시고, 그 다음에 a 콜론드는 3. 바 b는 플롯 64인데 값은 3.5고 바 c는 int인데 값이 b다. b의 값이다. b의 값이다. 그리고 d는 선언대임을 써서 a와 b를 곱한 값이다. 하고 바 e는 int 64인데 값은 7이고 f는 선언대임으로 썼는데 a와 2를 곱한 값이다. 자, 이렇게 하면 지금 빨간 줄이 쭉쭉 그어지죠. 여기 b 보면은 cannot use b variable of type 플롯 64 as int value in variable declaration. 이 말은 뭐냐면은 b의 타입이 플롯 64인데 int 타입 값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c의 타입은 int죠. b의 타입은 64예요. 그러니까 서로 타입이 다르다는 거죠. 자, 여기는 뭐냐면은 또 invalid operation, mismatched type, int and 플롯 64. 그러니까 operation 이 곱하기인데 곱하기가 타입이 다르다는 거예요. mismatched 타입이라는 거예요. a가 지금 선언대문 썼죠. 3이니까 정수죠. 그러니까 int예요. a의 타입은 int하고 b는 뭐죠? 플롯 64. 서로 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타입이 달라서. 얘도 마찬가지죠. 2는 타입이 int 64예요. 사실 보시죠. A가 int예요. 타입이 선언대문으로. A는 int 타입입니다. 근데 얘는 64비트 컴퓨터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뭐와 같다? int 64와 같아요. 그러니까 8바이트 정수입니다. 얘도 int 64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자, int64와 int가 서로 같은 사이즈의 정수형 타입이라도 고에서는 연산이 안 돼요. 서로 다른 타입이기 때문에 int와 int64는 엄연히 다른 타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는 최강 타입 언어이기 때문에 서로 같은 형태의 정수의 같은 사이즈라도 서로 타입이 다르면 연산이 안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해결하려면 타입 변환을 해줘야 됩니다. 타입 변환은 어떻게 하느냐, 변환하고 싶은 타입을 쓰시고 가로로 바꾸고 싶은 값을 묶어주시면 타입 변환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b의 값이 플롯 64인데 이거를 인티저로 바꾸겠다 라는 거예요. 그럼 b의 값이 인티저로 바뀌어서 c에 들어갑니다. a와 b를 곱할 때 지금 a가 int, b가 플롯 64잖아요. 그러면 타입을 맞춰줘야 돼요. a를 플롯으로 바꾸거나 b를 int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a를 플롯으로 바꿔볼게요. 플롯 64로 바꿀 거고 그 바꿀 값은 a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a를 플롯 64로 바꿔서 서로 곱하기를 하니까 계산이 되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2는 int 64고 a는 int 타입이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얘를 int로 바꿔줄게요. 이렇게 바꾸면 계산이 되죠. 그래서 fmt println 하고 a, b, c, d, e, f를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역시 빌드를 해볼게요. cd, ex 4.4 그럼 모듈을 먼저 만들어줘야 되죠. init 그 다음에 go projects ex 4.4 만들어주고 go build 하면은 이제 빌드가 되겠죠. 자, 빌드가 끝났으니까 ex 4.4를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3, 3.5, 3, 10.5, 7, 2가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C값 보죠. C값. C값이 세 번째 출력값이죠. 보시면은 3이 출력됐어요. 플롯값 3.5를 그러니까 실수를 정수로 바꾸면 소수점 아래가 날아갑니다. 없어져요. 드랍이 돼요. 그래서 얘는 3.5가 3이 됐다.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가 값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실수 값을 정수로 바꾸면 소수점 아래 값은 사라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0.5 10.5는 3.5에다가 3을 곱하면 10.5가 되죠. 자, 이렇게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타입이 다를 때 타입 변환을 통해서 서로 타입을 맞춰서 계산할 수 있다. 근데 이 타입 변화도 아무 타입이나 다 되는 게 아니고 고 컴파일러가 허용하는 타입만 돼요. 그래서 int하고 플롯 같은 경우는 타입 변환을 해줘요. 그리고 정수 타입끼리도 바꿀 수 있고 하지만 뭐 int를 맵으로 바꾼다거나 뭐 int를 스트링으로 바꾼다거나 스트링을 int로 바꾼다거나 이거는 바로바로 안 됩니다. 고에서 허용하는 타입들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수와 실수는 타입 변환을 해줍니다. 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가 길어지는데요. 그만큼 변수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 강좌는 터커의 고 언어 프로그래밍 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책의 구매 링크는 하단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